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음식 자영업 99% 성공 비법 하나가 살기 위해서 9이 죽어야 하는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9은 당연히 이제 숙주가 되겠죠.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파세리 같은 존재. 네. 이런 파세리 같은 존재가 주변에 깔려 있으면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방법으로 제 지인들이랑 친척 중에도 있어요. 지금도 잘 먹고 살고 계십니다. 크게 떼부자가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남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그 영업을 하기도 힘든 세상에 이분들은 꽤나 지금 안정적으로 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요새 상가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나오는 곳 보시면 대부분 대표적인 데가 이런 데죠. 이제 동탄, 위례, 한강신도시, 삼송, 미사 이런 데요. 이제 생긴 거는 보다시피 이런 많이들 생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제 맨 처음에 여기에 이제 상가를 얻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많은 인구가 많고 제법 많고 생각보다 많고 역세권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상가 분양해서 많이들 이제 지금 이제 망해 나간 데죠. 망해 나간 분들이 당시에 2년 전이겠죠. 이제 2, 3년 전에 계약하실 때는 많은 수익형 부동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일대에 저희 타워 크레인들, 크레인이 막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현재로 작년 현재 보시면 평택 이런 데 가보시면 타워 크레인 쫙 깔려 있죠. 그거를 그냥 일반인 분들이 이런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기가 뭔가 되겠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제 뭐가 쫙 깔려서 잘 되겠구나 해서 많이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파트도 다 똑같아요. 수익형도 똑같고요. 근데 이건 딴 얘기지만 이 타워 크레인이 쫙쫙 깔려 있다고 그거에 혹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쫙쫙 깔려 있어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입주라는 거죠. 이제 입주 시기가 되는 거는 최소한 3년 후예요. 그렇죠? 3년에서 4년 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람 많고 아파트 쫙쫙 깔려 있고 역세권에다가 또 이 서울 경기 특히 경기도 분들은 서울에 굉장히 힘들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하면 환장을 합니다. 그쵸? 지방 분들은 이 역세권을 서울 경기 분들만큼 그렇게 체감을 하시지는 않지만 서울 경기 분들은 환장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크레인 쫙쫙 깔려 있고요. 막 여기저기 땅 뒤집어 엎고 공사 쫙쫙 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대로 여기 지금 상가 들어가신 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새 많이 나오죠? 뉴스에 공실. 이런 신도시 상가들, 프라자 상가들, 공실 문제 그래서 간물주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빚에 쪼들리는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자영업자분들 들어가셨던 분들 임대료 해서 힘들다 자영업자 다 죽네 인건비 최저시급 그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런데 대표적인 요런데 들어가신 이제 상가 이제 구분 상가들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임대로 들어가신 분들 다 많이들 어려워서 망하셨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제 제일 큰 건 당연히 이거고요. 배달 전성 시대입니다. 배달. 그러니까 많은 인구라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은 인구. 이게 이제 장점인 줄 알고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젊어 보이고 활력 있어 보이잖아요. 장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을 1, 2인 가구, 대부분 1, 2인 가구의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 먹질 않습니다. 배달시키죠. 배달시킵니다. 배달앱 전성시대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그러니까 미국 증시 보시면 미 증시에서 이렇게 그냥도 아니죠. 요런 곡선이죠. 완전 떡상하는 곡선입니다. 떡상하는 곡선을 그리는 기업들 보면 관련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그 배달 쪽 기업들도 이렇게 떡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배달 전성 시대는 더 세지면 세지지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다시 돌아가면 이 배달, 그쵸? 배달 때문에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들어오신 분, 그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포기하시고 나가시고 다른 이제 자영업자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뭡니까? 그쵸? 공실이죠, 공실. 그 상가 분양 받으신 분 입장에서의 공실은 거의 치명타에 가깝기 때문에 뭐 어렵다 임대료가 자영업자를 다 죽인다 그러면은 뭐 상가주는 비워놓느니 일반인 분들 생각에는 임대료를 내려라, 그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비워서 공실을 하느니 임대료를 내려라 하면서 이제 뭐 지나치게 그 상가주들이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상가주분들이요 못 내립니다. 임대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임대료 못 내려요. 수익률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데, 요런 지역에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들어간다 뭐 생각하시면 역 앞에 보통 이제 뭐 한 13평에서 15평짜리 10억입니다. 10억에 이제 수익을 얼마 보고 들어가느냐? 한 400만원 보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400만원 보시는데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면 큰 욕심 부리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한 250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월에. 물론 10억은 다 자기 돈은 아니고 뭐 가지고 계셨던 거 뭐 1.5억에서 한 2억 가지고 이제 상담 받으시다가 그 꼬드김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대출 빼고 2억 한 5에서 6억 대출 받고 남은 4억 중에 자기 돈 2억, 나머지 2억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그 자식들 다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구분상가 받으시는 분들이 뭐 어디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막 금융 이런 거 하시면서 폼나게 계시는 팀장님들이 저기 한번 투자해볼까 오늘은 한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쪽에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런 상가 받으신 분들이요 80% 이상이요 어르신분들이에요. 어르신분들이 이제 자식 다 내보내고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80%입니다. 80%. 이분들이 그럼 6억 대출로 땡기고 1, 2억은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뭘로 하시겠어요? 그죠? 달랑 한 채 남은 전 재산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얘를 담보로 잡히고 들어오십니다. 그래도 뭐 숫자 상으로만 보시면 수익률은 한 5%에서 6%가 나오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떼도 맥시멈으로 다 떼도 월에 한 250은 남으시니까 우리 부부 노부부 먹고는 살겠다.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는 살겠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먹고는 사시겠다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얘기가 잠깐 샜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받으세요. 근데 임대료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왜? 이거 10억짜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뭐 월세가 400만 원이에요. 대략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월세 한 처음에 350에서 400만 원으로 시작을 많이 하십니다.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를 뭐 사람들 얘기는 아니 공실로 놔두는 임대료를 낮춰라. 그래서 임대료를 300으로 낮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억 그 상가 건물은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대비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아파트랑 달라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400짜리 상가를요 월세 300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이 7억이 되는 겁니다.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압박이 뭐 자기 재산이 3억이 훌러덩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감수한다고 해도 이 6억을 빌려준 우리들의 귀염둥이, 항상 이분들이 문제죠. 항상 이분들이 어딜 가나 문제예요. 은행이죠, 은행. 10억 가치라고 생각해서 6억을 빌려줬는데 10억이 7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 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너무나 뻔한 결말이죠. 떨어져요.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분이 이 상가주가 망하는 속도는 그냥 400만 원으로 냅두고 서서히 말라 죽는 것보다 내렸을 때 말라 죽는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빨리 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테니까. 하지만 속도만 따지면 제가 이건 장담해 드렸어요. 더 빨리 망해요. 그러니까 못 내려요. 못 내립니다.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죠. 배달 전성 시대. 한번 공실의 늪에 빠지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 수익률의 숫자 노름. 뭐 부수적으로 인테리어, 설비비, 인건비 이런 게 있겠죠. 망합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왜 상가 계약을 할까? 처음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이런 데 오시는 고객분들, 상가 계약 하시는 분들 80% 이상이 어르신 분들입니다. 어르신 분들. 월 200에서 250 바라고 크게 안 바라고 대출 이것저것 다 그냥 다 때려 담그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물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쵸, 안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습니다. 그쵸? 뭐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이제 10억이잖아요. 대출을 6억이나 땡기고 뭐 아파트보다 훨씬 단위가 크죠. 그죠? 자기가 가진 재산 1억에서 2억 다 담그고 하나 남은 유일한 재산, 이제 직업도 모두 없는 분들이죠. 이제 유일한 재산 하나 있는 자가 아파트 담보로 2억 땡기셔가지고 완전 올인입니다. 올인. 그죠? 이거 올인인데 쉽게 결정 안 해요.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도 이제 그냥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분들 있잖아요. 10억 상가 하나 팔면 이 위에 그 대행사 뭐 이런 회사 관계자들 빼고 밑에 영업 조직이죠. 영업사원이 받는 돈이 2.3%예요. 2.3% 팀장 뭐 팀 수수료긴 하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10억짜리 하나 계약하면 이분은 2,300만 원을 한 큐에 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수단과 방법과 허언 뭐 이런 거 그쵸? 서슴치 않겠죠. 이분들이 한 큐에 이런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스킬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 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스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킬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제일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가 막판에 딱 요때 쓰는 거죠. 이제 장고를 하시다가 어르신이 장고를 하시다가 그래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했을 때 이 영업분이 하시는 이건 정해져 있는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상황을 친다 그래요. 상황을 쳐요. 여기 도면 보이시죠? 여기 상가 도면 여기도 뭐 상가 도면 다 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마지막 한계호실 이건 뭐 뻔한 얘기인데요. 이 뻔한 얘기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뭘 마지막 한계야죠. 또 눈탱이 치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계호실 그런데 그냥 하나 남았어요. 이거 안 하시면 끝나요. 이거 대기하시는 분들 어제 왔다 갔어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죠.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증이 뭐냐 하면 계약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계약서. 그러니까 손님한테 만약에 요거를 이제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 나왔지 않느냐, 이제 없다 하셔야 된다. 뭐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현혹을 하는.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제가 이 타이틀이 이거였잖아요. 99% 99% 성공하는 비법.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영업 조직에 넘어가신 분들은 요거 숙주 파세리가 됩니다. 나의 성공을 뒤에서 받쳐줄 9명의 파세리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업조직은요, 이 계약서, 가라계약서를 보여주는 아주 파렴치한 영업조직도 있지만 이건 거의 뭐 범죄급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이제 그 조그맣게 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대놓고 사기치는 거죠. 이건 사기의 영역이니까 빼고요. 그나마 덜 파렴치한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계약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죠? 프라자 상가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층마다 이런 게 요런 현혹시킬 거 가운데 있으면 좋겠죠. 가운데 있는 거 뭐 요렇게 생겼으면 예, 이렇게 생겼으면 예, 이런 거 층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층 상가다 그러면 5개가 필요할 거예요. 계약서가 그죠? 계약서가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요새는 이 대행사들도 많이 진화를 해서 아예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네, 계약서가 5개 필요합니다. 그럼 계약서가 필요하면 계약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죠? 계약자가 필요할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집이 안 되니까 미리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픈하기 전에 사무실 정식 오픈하기 전에 이 계약서는 층별로 한 장씩 필요한 겁니다. 한 장씩.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 냄새 잘 맡으시는 분들, 예, 이제 밝으신 분들은 이거요. 성공 비법. 대충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제 밝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이때까지 제가 10분 동안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제 밝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이거죠. 렌트프리입니다. 렌트프리. 요새 문제가 많다고 하는 렌트프리. 문제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 이런 동네, 요새 가보시면 렌트프리로 아주 도배가 돼 있습니다. 렌트프리 뭔지 아시죠? 임대료를 일정 기간 받지 않는 겁니다. 보통은 3개월, 6개월. 심한 동네, 공실 진짜 심한 동네, 여기 안 써놨네요. 마곡 이런데, 상가공실 정말 심한데, 마곡 이런데 가면 요새 1년짜리 렌트프리도 널렸습니다. 네. 이미 렌트프리가 널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건 다 때가 늦은 거예요. 때가 늦은 거. 그러니까 이 영업조직이 이 층마다 하나씩 필요한 요 계약서가 필요할 때 그때 네, 이분들이랑 접촉을 하셔가지고 렌트프리로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해줘요. 필요하기 때문에. 렌트프리로 해줍니다. 보통 게다가 렌트프리 해보신 분이 또 너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러실 수 있어요. 렌트프리는 계약하면 굉장히 그냥 1년 이렇게 안 해요. 몇 개월을 공짜로 해주는데 짧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년 막 길게 뭐 3년 4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요 단계에 가서 쇼부 보세요. 될 겁니다. 진짜 어리숙한 분만 아니면 요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6개월짜리 렌트프리면 1년 계약. 1년 렌트프리 계약에 1년 6개월로 계약 가능하세요. 계약 가능하십니다. 물론 1층, 2층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1, 2층은 힘드시고 이제 3층 이상이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1, 2층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렌트프리로 짧게 계약을 하십시오. 층에 하나뿐인 거. 렌트프리. 나 혼자 그러면 요 지역은 이미 늦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당연히 늦었습니다. 한 3년 전에 하셨으면 됐죠. 그러면 3년 전이죠. 요 동네에 3년 전. 네, 나 혼자 렌트프리 상태가 됩니다. 나 혼자 렌트프리 상태. 그럼 게임이 끝났어요. 그냥 게임 끝났습니다. 나 혼자 임대료 없어요. 설비비 없어요. 이 얘기는 홀 운영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홀 운영을 귀찮게 왜 합니까? 배달.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대로 배달 전송 시대입니다. 배달 전송 시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은 커지면 커지지 줄지 않을 겁니다. 이마트 주가 박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마리아나 해구도 아니고 한두 곳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마트. 다 왜 그럴까요? 배달 때문이에요. 배달.
뒤늦게 깨달아서 새벽 배송, 쓱 배송 하긴 하는데 버스는 떠났습니다. 좌우간. 그러면 배달로 가는데 홀 필요 없어요. 그럼 설비비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치고 빠질 거기 때문에 설비비를 투자해선 안 되죠. 가뜩이나 필요도 없고요. 그럼 임대료, 설비비 없어요. 그러면 같은 배달 경쟁에서 나는 다른 가게보다 서비스를 왕창 더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애들은 여력이 없어요. 나를 따라올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배달앱 리뷰, 리뷰 많으면 이제 그거 믿고 주문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리뷰 깔아주는 업체 있죠? 업체 있어요. 제대로 하는데, 뽀록 안 나고 제대로 하는 데는 비쌉니다. 근데 나는 임대료도 내지 않고 설비비도 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쟁 가게들 못해요. 싼 거 하다가 뽀록이나 나죠. 그죠? 그러면 서비스도 많이 나가. 리뷰 정성껏 성실하게 만들어 놓은 리뷰도 막 몇백 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한 1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특정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배달 앱으로 많이 주문해 보신 분들 이상하게 가게가 바뀌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응대하는 것도 그렇고 사장님 멘트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인데 가게가 바뀌었어요. 지역도 살짝 바뀌었어요. 바로 옆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뷰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쌓여요. 맨 처음엔 그 사장님 리뷰를 이만큼 쌓아두셨는데 왜? 근데 생겨요. 그리고 응대하는 거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거 치고 빠진 거죠. 다른 숙주를 찾아 치고 빠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빠지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인분들, 친척들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이미 요 지역은 늦었죠. 그러면 다른 지역 찾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 이거는 지방도 저는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아직 지방 쪽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시스템에 물들지 않은 곳도 많고요. 게다가 이 분양 시행사들은 회사죠. 늘 얘기하지만 회사는 외발자전거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 달려나가야 돼요.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수지 별로 안 나오는 사업이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회사의 숙명이죠. 조직의 숙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거 뭐 다 이런 동네 뭐 마곡 뭐 다 털어먹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지방 중에 좀 있어 보이는 데로 가겠죠. 그러면 아직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지나긴 했지만 수도권에선 다 지났어요. 물론 뭐 수도권도 틈새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 쪽은 아직 이 방법으로 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빠르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런 오픈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이런 거 길 가다가 없던 게 생기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얘네들이 맨 처음에 정식 오픈하기 전에 상가부 프라자 상가 이제 분양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대로변에다 하나 이렇게 띡 하고 갖다 놔요. 그렇죠? 이런 플랜카드 붙여놓고 자기네들 예상 이제 투시도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전화번호 하나 있고 안에 이제 에어컨 있고 정수기 하나 있고 책상 한 2개 있고 사람이 이제 넥타이 맨 친구들이 한 2명 앉아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 석 달 동안 깔아놔요. 깔아놓습니다. 이거 보이면 가세요. 쇼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랑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인데 이런데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데 아니면은 이런데 붙여 있는 뭐 어디 입점 확정 이런 거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녹색 커피점, 녹색 커피점 뭐겠어요? 그 브랜드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붙여놓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 책임도 지지도 않고요. 벌금도 안 내요. 이런 건 좀 법이 좀 강화가 돼야 할 텐데 이건 좀 딴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 3년간 아는 사람들은 다 해먹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다 해먹었고요. 수도권 요런 지역은
이미 다 이제 다 해먹었다 보시면 되시고, 다른 곳을 찾으시는 안목과 효부를 잘 보실 수 있는 대담함, 그죠? 말빨이 계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다른 숙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변에 내가 빨아먹을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으면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나는 포식자인가 숙주인가, 뭐 유동인구, 입지, 지하철, 교통, 뭐 몇 명이 살아, 그러니까 뭐 상가 브리핑 받으시면, 그죠? 늘 듣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예? 입지, 교통, 언론에서도 이런 거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 그죠? 내가 뭐 한 일주일만 그 상가 주변에 역 앞에서 그냥,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투자하시면서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만 하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 속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나는 잘 알고 있는가? 네? 나는 잘 알고 있는가? 그죠? 나만 잘 있지 않고, 과연 내가 파세리로 만들 다른 숙주들이 깔릴 것인가? 숙주들이 없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미사, 뭐 위례, 뭐 마곡 이런데 이제 지금 숙주가 없어요. 그죠? 렌트풀이 쫙 깔렸잖아요. 다 공실입니다. 숙주가 이미 다 숙주들이 다 빨아먹히고 다 나갔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숙주가 없는 동네고, 나는 포식자가 맞는가랑, 나는 숙주 주변에 내가 빨아먹을 숙주가 있는가, 좀 상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좌우간 숙주가 있는가,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조직도 다 똑같습니다. 아까 그 2.3% 10억짜리 팔고 2,300만 원 먹는 영업사원들, 네? 포식자예요? 아니죠. 포식자 아니죠. 이 위에 이 사람들을 꾸린, 그죠? 총괄이 있을 것이고요. 본부장 내지는 총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포식자예요? 아니에요. 위에는 대행사가 있고요. 그죠? 대행사 위에는 시행사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다 포식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대행사도요, 수없이 자빠져요.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다 숙주가 아닙니다. 다 포식자가 아니에요. 숙주입니다. 전부 다 숙주. 포식자는요,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포식자는 따로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얘가 빼가고, 중간에 얘가 빼가고, 단계가 이제 벌어지면서 얘가 빼가고, 조금씩 빼가고, 결국 여러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만약에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돈의 총량은 조금씩 파여서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거예요. 다 숙주예요. 빼먹는 놈들이 포식자가 되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포식자는 은행이 있겠고요. 은행이 뭐 어차피 법으로 해 드시는 분들이니까 상관이 없고, 말고도 포식자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서 양적 완화를 해요. 그래서 돈을 막 찍어냅니다. 막 찍어내. 이러면 총량이 늘어나니까, 뭐 이 나름 중에서는 포식자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항상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포식자인가 숙주인가, 아니면 같은 숙주지만 그래도 내 밑에 더한 하층 숙주가 있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세상은 항상 당연한 말씀입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시류를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마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마트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날 줄, 그렇죠? 3, 4년 전만 해도 진짜 빠르신 분들 말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배달 시장이 이렇게 빨리 클 줄, 그리고 앞으로 이 배달 시장은 자율주행이랑 인공지능이 섞여가지고, 여기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끼얹어져서 또 어떻게 변할지, 그쵸? 그거 또 어떻게 이 배달 시장이 변할지 지금 예측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은, 그쵸? 2, 3년 전에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꿀을 빨은 분들이,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분들이 나왔듯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면
지금부터 또 한 3, 4년, 그쵸? 따뜻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도 빠르고, 특히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는 다른 나라가 변하는 속도에 몇 배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류를 읽어라. 그리고 어른 말고 급식들, 어린애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린애들이 생각보다 어른들보다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요새는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트렌드가 애들 거 보고 트렌드 가시는 게 뭐 부동산은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애들 보셔야 됩니다. 애들. 뭐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검색 시장, 대한민국 네이버가 절대 강자였다가 90% 이상을 먹는 강자였다가 지금 반반 싸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박살 날 거라는 게 업계 예측이죠. 그쵸? 유튜브가 영상이나 보는 곳이지, 그죠? 영상이나 보는 곳이지 네이버랑 무슨 상관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이 급식들은요 3, 4년 전부터 검색을 네이버로 안 했어요. 유튜브로 검색했습니다. 단어 검색, 지식 검색하는데 유튜브로 검색했어요. 이미 어른들은 생각도 하기 전에. 그게 지금이야 이제 다들 유튜브가 검색 시장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어른들은 이제서야 지금은 다 알고 계시지만 유튜브가 네이버를 잡아먹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3, 4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 보십시오. 애들이 다니는 거,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충분히 검색을 하시고 지식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보는 눈이 훨씬 정확하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는 애들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영상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끊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실패를 한 것 같네요. 시계는 안 보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뭐 나쁜 부동산을 구독하라. 이건 농담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음식자 영업 99% 성공 비법 낚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양심에 약간 미쳐서 99% 성공은 아니라도 그 시장, 그 동네 찾으실 수 있으면 이 방법으로 따뜻하게 한 3, 4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렇게 찾아내서 성공하시라는 건 아니고 상가 분양 받으실 때 정말 이 부분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 거고요. 정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실 자영업자 분들도 제발 다 엄정하게 엄밀하게 알아보시고 나는 포식자인가 숙주인가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